현재 저는 경매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짧은 기간이지만 부동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간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하는 부동산도 있지만 대부분 임대 수익으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유튜브의 공통점이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매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튜브로도 월세 수익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로 수익을 올리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공유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유튜브로도 부동산 투자 수익처럼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이 내용도 역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나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초반 2,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최소 월 1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고요? 최소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유튜브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대출 이자를 제외한 월세 10만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물론 일반 매매, 급매, 경매 낙찰, 그리고 아파트, 빌라, 상가 등 구입 방법과 물건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리모델링과 수리 그리고 임차를 맞추는 시간을 고려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월세 10만원의 수익을 위한 최소 투자금 역시 각자 자금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무피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부동산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과 대출 이자를 감안했을 때 최소 1000만원은 투자처에 들어갔다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어떤가요? 이런 투자금이 없어도 매월 10만원씩 나아가서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이전에 블로그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보셨던 분들은 블로그 로직이 영상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10명, 100명, 1000명일 때 올린 영상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퍼뜨려주는 로직이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가 담긴 영상은 마치 좋은 상가를 낙찰받아서 그동안 투자에 대한 노력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유튜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고 올릴 장비와 프로그램을 고민합니다. 유튜브 운영을 위한 장비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위해서 스피드 옥션, 네이버 부동산, KB 시세 등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필요한 장비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한 카메라, 녹음을 위한 마이크, 거치를 위한 삼각대,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타 장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방송을 하는 경우, 외부에서 영상을 많이 찍는 경우, 브이로그나 퀄리티 높은 영상을 원하는 경우 등 이 장비들을 모두 구입하게 되면 비용이 100에서 200만원 정도 되니 소형 빌라나 아파트 취득세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향과 유튜브의 운영 방향에 따라서 이 장비들을 모두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더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영상과 마이크의 퀄리티가 참 좋기 때문입니다. 처음 영상 100개 정도는 스마트폰으로 하시다가 채널의 방향이 확실히 잡히고 영상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처음부터 장비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장비 하나 없이 유튜브를 시작했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차츰 영상에 맞는 필요한 장비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튜브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마이크 하나 있다면 집안의 방에 들어가 촬영해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촬영이 힘들다면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와 같은 스튜디오 공간을 빌려서
작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잘 찾아보시면 삼각대와 스마트폰만을 가지고 가면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 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은 찾아보면 가능한 곳이 많이 있고 사무실이 없어도 규모도 크지 않은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위해 필요한 장비, 공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성원인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원들은 크게 연출, 촬영, 편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외부에 맡기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5분 영상 기준으로 촬영부터 편집까지 하면 보통 외주 가격은 50만원 이상입니다. 유튜브의 활성화 때문인지 편집하시는 분들의 금액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처음에는 혼자서 세 사람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진짜 1인 방송이 되는 것이죠. 혼자서 연출, 촬영, 편집을 다 하면 힘이 들 수는 있지만 유튜브에 대한 잘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굳이 부동산에 비유하자면 처음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셀프 등기를 해보고 각종 사이트에 임차인을 구한다고 매물을 스스로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필요한 장비, 공간, 사람들에 이어서 유튜브로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살펴보면 본인이 나와서 직접 꾸미는 셀프 영상, 얼굴은 나오지 않고 정보를 알려주는 설명 영상,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로 영상을 만드는 기획 영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셀프 촬영은 핸드폰 같은 촬영 도구가 있고 편집 프로그램과 다루는 요령을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셀프 촬영의 수익 구조는 무료 강의에서 유료 강의를 추가하는 경우와 외부 강의 제한,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나 초반에는 영상을 꾸준하게 자주 올려주셔야 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 역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영상을 두세 개는 올리는 것이 좋고 무료 강의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 유료 강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구독자가 늘고 본인의 채널이 브랜딩이 되시면 외부 강의나 출판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인 설명 영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얼굴이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본인만이 알고 있는 알찬 지식이나 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 나만 알려줄 수 있는 육아 방법, 회사 갈 때 입을 수 있는 패션 스타일 등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최신 트렌드나 인기 있는 컨텐츠를 빨리 캐치해서 본인의 영상에 접목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상에서 그리고 썸네일에서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하는 것처럼 말이죠. 경매 물건 검색을 할 때 수십에서 수백 개의 물건을 살펴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처럼 유튜브도 최소 100개의 영상을 올려본다는 생각과 마인드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세분화시켜 자기만의 채널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현재 실제 시세는 1억이지만 KB 부동산 시세는 1억 2천이라서 대출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틈새 시장은 어디에든 있고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영상은
타겟팅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주제와 컨텐츠로 영상을 제작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도 고객 타겟팅이 잘 된 영상과 채널의 경우는 협찬이 들어와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면 미래에는 더욱더 유튜브의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도 수요가 많은 곳이 돈이 되고 가치가 있듯이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이 유튜브를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일단은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시간 4000시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유튜브로도 월세 받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월세도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내가 자고 있어도 다른 곳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기만 한 날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도 결국은 그것을 모두 해낸 날입니다.